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무화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극변 사태로 치닫고 있는 미국 대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 언론이나 각종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또다시 켰습니다. 폭풍이 임박한 미국의 사태입니다. 16일 미국 CBS가 국가정보국 DNA 국장이 존 렛클리프가 올해 11월에 중국, 이란, 러시아의 선거 간섭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긴급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나 중국의 선거 개입을 부정해왔던 주요 언론들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외세 개입이 사실로 입증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8년 행정명령에 따라 대선 이후 외세의 선거 개입 증거를 발표해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 마감 시간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7일 국가정보국은 갑자기 트위터에 많은 정보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보고서 발표가 내년 1월로 미뤄져 미국인들이 또다시 분노하며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시위를 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대해 지혜도 없고 정의도 없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실망했듯이 국가정보국마저 침묵하면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이 모두 등을 돌리는 상황이 돼 대통령 혼자 이번 부정선거와 싸워야 하는 이런 모양새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반란 팽정법과 비상사태법을 통해서 130개의 막강한 권한으로 계엄령 등 군사재판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군사작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날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위헌 소송을 기각하자 엄청난 인파의 미국인들이 다음날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이들은 도둑질을 멈춰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헬기로 집회 현장 상공을 돌고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화답을 했습니다. 또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해서 육군과 해군의 럭비 대회를 참관했는데, 이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약 9천여 명의 해군과 육군의 생도들이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USA를 외치며 뜨거운 충성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날은 은밀한 메시지 하나를 더 공개했습니다. 이날 육군사관학교 상공에 아파치 헬기 4대가 출동을 했는데, 그중 첫 번째 헬기 동체에 해골 마크하고 꼬리 날개에 659라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근거에 의하면 이 해골 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조직을 상징하며 659는 이 조직이 2년 전에 게시한 659번째 게시물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이 게시물을 찾아보면 자유의 여신상 아래 미 합중국 대통령의 협박과 위협을 받아 노예가 된 선량한 이들을 해방할 것이란 비장한 말이 적혀있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전 세계가 이 총성을 들었다는 말이 눈길을 끕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공교롭게도 이날 워싱턴 집회 현장에서 대중들에게 연설을 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전 세계가 이 총성을 들었다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지난 9일에 미 육군 사단 중에서 가장 격량화되고 신속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제82 공수단이 페이스북에 폭풍이 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대는 다음날 또 이곳은 용사들의 고향인 만큼 자유의 땅으로 오래 남을 것이라는 이례적인 글도 올렸습니다. 14일 펜타곤에서는 그간 국방정책위원회에 속해 있던 친중파 헨리 키신저 등 12명을 축출했습니다. 전 하원의장 루트 깅리치 등 친트럼프 인사로 교체를 단행했으며, 갑자기 CIA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기밀 네트워크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날짜에 대한 신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에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특정 부처에 후과를 지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번 작전이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측 유명 변호사 린 우드도 14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음식물, 물자 등을 준비하라고 촉구해 사태의 긴박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물과 음식, 손전등, 배터리, 양초 등을 준비하라고 하며 통신이 차단될 수 있기에 라디오를 준비하며 심지어 수정헌법 2조에 나와있는 비상물품, 총까지 준비해두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튜브가 2번이나 연속 차단되고 미국 정부기관이 외국의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는 등 중요 순간을 앞두고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차단될 수 있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미니언 전자투표가 포렌식 검사 결과 민주당 측의 극심한 방해 공작에도 마침내 공개된 14일 갑자기 유튜브와 구글 서버들이 1시간가량 중단되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도 아마 깨끗을 것입니다. 구글 측은 원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NSA 근무 경험이 있는 보안 전문가 리셀 램슬랜드가 이끄는 포렌식 팀은 보통 투개표기의 에러 허용치는 0.0008%라고 하지만 도미니언의 에러율은 68%나 된다면서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내부 기밀을 전해들은 트위터 계정 더 트럼프 페이지에는 항우 군사작전은 대통령을 포함한 10명의 책임자가 이끌 것으로 그중 7명은 모두가 군 장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대중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것이니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밖에 이 계정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나 암살당할 뻔했던 충격적인 내막도 공개를 했습니다. 한 번은 백악관 집무실에 공격할 수 있는 초소형 전자무기가 발견됐는데 대통령이 귀국 전에 미리 탐지해서 제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트럼프 가족이 소유한 스코틀랜드 골프장에도 유사한 무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에게 사임하고 떠나거나 반역자들과 싸움에 동참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화당 내 배신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4일에는 선거인단 투표가 바이든으로 결정되자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해 공화당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맥코넬 역시 공화당인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맥코넬은 이미 중국에 부인을 두고 있고 그 부인 이름이 일레인 차오를 얻었고 그녀의 여동생 남편인 사학가 짐 브레이어가 시진핑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왔던 인물입니다. 15일 리노드 변호사가 이번 부정선거 CCTV 영상이 공개되었음에도 선거 결과를 인정한 조지아 주지사 주무장관이 곧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리트윗했습니다. 여기에 포버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을 받은 후 크리스마스 전에 사임할 것으로 알려져 윌리엄 법무부 장관이 2009년부터 도미니언사에 현금 120만 달러와 주식들을 윌리엄 법무부 장관이 2009년부터 도미니언사에서 현금 120만 달러와 주식 등을 받아온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FBI 국장이 말한 것처럼 중국은 뇌물과 협박, 악의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공돈인 줄 알고 받았지만 지금은 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상황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으로 이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역시도 엄청난 게이트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국을 자주 드는 정치인들, 그들은 분명 중국과의 관계에서 스파이로 이미 매수되었거나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거대 미국에서 찬 기운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는 이런 것을 전하지 않아서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민주당 역시도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헨리 키신저 같은 이자들이 들어있는 사람들 전부를 지금 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시킨 것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돌고 있는 여론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내전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지만, 이렇게 미국의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지금 엄청난 격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을 인정했던 주가 이번 포렌식을 통해서 부정선거 결과를 의회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또 승리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양대 진영 모두가 300석이 넘는 이런 의석을 확보하고 서로가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상으로 이번 재선거 결과를 보면 316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역시 306석인가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거대한 나라가 중국 공산당의 그 공작에 얼마나 매수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날에 엄청난 중국 스파이들이 침입해서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중국에서 가져온 수많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중국과의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따라서 또 야당에도, 지금 현 야당에도 이런 골수 친중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지혜가 또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지혜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검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을 미리 예약하지 못했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아직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이런 백신을 살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이 코로나부터 해방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내년에 다가올 부산 선거, 서울 선거에 또 부재자 투표를 늘려서 엉터리 조작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빌미로 이렇게 약을 빨리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해봅니다. 이들이 너무도 계략적이고 공작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선거에서도 분명히 많은 부정선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선거에 국민의 주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가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신뢰 수준 95% 이상 되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이런 백신을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한 그 재가는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정치인을 뽑지 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수모를 겪는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마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권을 잃으면
우리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하루빨리 우리가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새로운 삶이 보장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